안녕하세요. 뻘지용소의 뻘짓입니다. 지난번에 라이젠 CPU의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번에는 인텔 편이에요. 인텔 6세대부터 11세대 CPU까지 모두 최고로 준비를 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원하시더라고요. 세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코어 수에서부터 차이가 보이죠. 6, 7세대에서는 4코어, 8세대에서는 6코어로, 9세대에서는 8코어로 올라갔고요. 10세대에서는 10코어였어요. 그러다가 최신 11세대에서는 다시 8코어로 내려갔죠. 재밌는 부분이 있다면 2015년 8월에 출시한 6세대부터 지금까지 모두 14나노 공정이란 거예요. 뒤에 플러스가 붙어 있긴 한데 요게 말이 좀 많죠. 더군다나 6세대부터 10세대까지 근본 아키텍처는 동일했고요. 물론 플러스가 붙은 만큼 개선이 계속 있긴 했습니다. 코어 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성능도 늘어났고요. 근본 설계가 같았기 때문에 6에서 10세대까지는 IPC 향상이 거의 없었죠. IPC가 뭐냐? 쉽게 생각해서 클럭당 성능이에요. 코어 수가 머리 숫자라면 클럭은 생각하는 속도죠. 그러다 이번 11세대에서는 근본 아키텍처 설계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지난 리뷰 때 작업 성능은 확실히 올랐지만 정작 게임 성능에서는 전세대와 성능이 비슷하거나 떨어지는 수준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테스트 세팅은 다음과 같고요. 각 세대별 최상위 CPU를 두 번으로 나눠서 테스트를 했는데 첫 번째는 모두 그대로 순정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두 번째는 코어 수와 클럭을 고정시켜서 IPC 향상을 체크했어요. 비교군이 많아서 한 번에 체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그래프로 한 번에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순정 상태에서 워치독스 리전은 6, 7세대가 많이 뒤처지는 모습이에요. 두 자리와 세 자리 차이네요. 그럼 오버워치에서는 어떨까요? 확실히 차이가 좀 있어요. 6, 7세대는 200프레임 초반, 8, 9세대는 200프레임 중반, 10세대는 300프레임까지 가서 정점을 보여주고 11세대에서는 다시 200프레임 중반대로 떨어지죠. 이게 잘못 찍은 거는 아닙니다. 레인보우 6 시리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11세대가 10세대보다 확실히 낮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과창으로 봐도 10세대가 오히려 엄청 잘 뽑힌 거죠. 다음은 배그인데요. 지금까지 게임들과 비슷해요. 그쵸?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6, 7세대, 8세대, 9세대, 10세대 이렇게 서로서로 큰 차이가 보이고 11세대에서는 오히려 소폭 줄어드는데 배그에서는 앞선 게임들보다는 11세대 프레임 하락률이 적네요. 거의 비슷한데요? 게임 그래프를 보기 전에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중간에도 말했지만 세대별로 그래픽 로드율 차이가 있잖아요. 영상에서는 RTX 3060 Ti를 사용했지만 그 이상급으로 가면 차이가 좀 더 커집니다. 일례로 지금은 RTX 3080으로 아까는 차이가 좀 적었던 호재던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로드율을 보시면 차이가 훨씬 심해졌죠. 특히 4코어의 6, 7세대는 좀 많이 처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RTX 3060 Ti로 했냐? 인텔 6세대가 나올 쯤에는 980 Ti, 8세대가 나올 쯤에는 1080 Ti가 나왔는데 RTX 3060 Ti가 1080 Ti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프로 보면 이런데요. 한눈에 보기가 어렵죠. 캡처용으로 1번 그리고 여기 2번 해가지고 총 5게임을 간단하게 테스트해 봤습니다. 게임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7세대에서 8세대로 갈 때 15%의 차이, 9세대에서 10세대로 갈 때 17%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이때 차이가 크고 11세대에서는 오히려 10% 하락한 프레임을 보여주죠. 배그에서는 7세대를 제외하고는 나름 순차적인 상승을 보여줬어요. 적으면 5%, 많으면 10%까지 세대별로 향상했었고 11900K도 아주 약간 떨어지네요. 호라이즌 제로 던에서는 67, 89, 10, 11 이렇게 약간 따로 노는 결과가 나왔는데 8세대랑 9세대가 비슷한 거 보면 아마 6코어 이상은 잘 안 쓰는 게 아닐까 싶어요. 워치독스 리전도 비슷합니다. 패키지류의 게임들은 대충 이런 것 같아요. 뻔하죠? 오버워치는 처음에 봤던 레식이랑 좀 비슷한데 11세대에서의 프레임 하락이 좀 더 큰 편이네요. 요거는 대체 왜 이러죠? 그럼 작업 성능으로 가볼까요? 확실히 코어를 100%로 다 활용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차이가 확연하죠. 4코어의 6, 7세대는 좀 느리고 오히려 11세대가 8코어 16스레드인데
10세대의 10코어 20스레드 CPU와 거의 비슷해요. 재밌죠? 이건 블렌더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11세대가 10코어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코어당 성능, IPC에는 분명한 향상이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게 게이밍에는 불리한 아키텍처라는 거죠. 순정 상태에서는 약간 여러분들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작업은 당연하고 8코어까지 지원하기도 하는 최신 게임에서는 이 코어 수 차이 때문에 더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럼 인위적으로 4코어 8스레드 그리고 4.5GHz로 제한을 걸었을 때는 어떨까요? 머리 숫자랑 생각하는 속도가 똑같으니까 이제 순수 IPC나 어떤 설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던 건데 드디어 해보네요.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역시 플러스가 붙은 값을 하는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재밌습니다. 정리는 이따가 보여드리고, 워치독스 리전은 오히려 프레임이 11세대가 제일 잘 나와요. 이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좀 재밌는 부분이고요. 배그도 코어 숫자 때문인지 프레임 차이가 훨 줄기는 했네요. 그래도 약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고요. 전체 그래프를 슬쩍 보면 이런 모습이고 6, 7, 8, 9, 10, 11이 잘 보이죠. 패키지류의 게임들도 10세대가 엄청 잘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흐름은 전체적으로 비슷했습니다. 그럼 개별 게임으로 살펴보죠. 먼저 레인보우 식스 시즈인데요. 코어 수와 클럭을 동일하게 세팅했는데도 이 정도면 확실히 플러스가 괜히 붙은 건 아니네요. 차이가 있습니다. 배그 같은 경우에도 약하긴 하지만 퍼센테이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4코어 8스레드입니다. 즉 같은 14나노지만 아키텍처의 개선이 있었다는 거죠. 오버워치도 비슷한 모습이고요. 아니 11세대에서는 왜 자꾸 저러는 거야? 이게 IPC는 높은데 게임에서는 좀 불리한가 봐요. 호라이즌 제로 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칸 간격이 커서 1, 2 차이가 좀 커 보입니다. 주의하시고, 여기서는 8, 9, 10세대가 프레임이 동일했네요. 워치독스 리전이 좀 특이했는데 얘는 11세대가 프레임이 제일 잘 나왔어요. 그래도 6프레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작업 성능도 살펴보면 시대벤치 R20이거든요. 뭐죠 이게? 게임에서는 이게 차이가 있었는데 작업에서는 11세대가 훨씬 우월하네요. 나머지는 오차범위 정도였고요. 이야, 특이하죠? 요거 놀라신 분들 있을 거예요. 다음은 블렌더인데 여기서도 6세대부터 10세대는 6분 10초대로 다 비슷했어요. 그런데 11세대 혼자만 5분대의 렌더링이 끝이 납니다. 11세대가 나머지보다 15%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1세대가 근본 아키텍처가 바뀐 만큼 절대적인 클럭당 성능, IPC가 크게 향상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게임에서는 좀 불리한 구조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작업용으로 쓰자니 11세대의 8코어가 10세대의 10코어와 맞먹기는 하지만 여전히 10세대의 10코어가 더 빨라요. 그래서 애매하다는 겁니다. 만약 11세대 i9이 10코어였으면 작업에서는 쓸만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인텔 6세대부터 11세대 CPU까지 모두 다방면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역시 예상대로라고 해야 될까요? 다음 12세대는 이제 10나노에다가 완전히 바뀐다고 하니까 게임 성능도 그만큼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고르면 다시 봅시다.